네, 오늘 함께할 두 분의 전문가 소개해드리죠. 하이투자증권 스마트 PB센터의 염정 멘토 나와 있고요. 같은 지점의 이권희 멘토도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 이제 시장이 좀 흔들흔들 하고 있는 상황에서 요즘 이제 유가가 오르다 보니까 정유업체에 대한 관심을 좀 주문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실제로 7월부터 이제 정제 마진이 많이 좋아졌다고 하더군요. 이 부분 좀 주목해서 그런지 오늘 정유업체를 비롯해서 유가와 관련된 회사들이 좀 오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거기부터 점검해 보겠습니다. 염정 멘토부터 하시죠. 네, 말씀하신 대로 최근에 국제유가가 다시 4월 이후로 저점을 바닥으로 다시 한번 좀 오르고 있습니다. 국제유가 WTI 같은 경우에도 이제 4개월 새 한 27% 정도 상승을 했고, 지금 6월 최저치 67달러 선에서 8월 사이 최고치 82달러까지 좀 찍었습니다. 80달러 선을 다시 돌파하게 되는 상황 속에서 앞서 말씀하신 대로 이번 7월 CPI 지수도 이제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좀 부담감이 좀 없지 않아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에 따라서 이제 유가가 오르다 보면은 정유사들의 정제 마진도 같이 따라 오르게 마련인데요. 정제 마진이 보통 이제 배럴당 이제 5달러 정도 수준으로 보실 수 있는데 네. 지금 최근에는 정제 마진이 사실은 거의 가장 안 좋았을 때는 거의 0달러 한마디로 팔면 팔수록 좀 손해를 보는 구조에서 이제 손익분기점을 넘기고 이제는 좀 수익권으로 돌아설 수 있는 수준까지 좀 돌아왔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에 따라서 정유주 관련된 종목들이 최근 10에서 20% 정도 상승했고, 그리고 유가 관련된 ETF 같은 경우에도 뭐 국내뿐 아니고 미국 에너지주에 투자하는 ETF 역시도 14%, 15% 가까운 상승률을 좀 보이면서 최근에 좀 바닥론에서 다시 올라오는 섹터로 좀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이권희 멘토께도 비슷한 얘기를 해보죠. 지금 좋아지고는 있는데 이걸 지속해서 봐도 되겠습니까? 일단 뭐 사우디나 중동 쪽에서는 원유 수요가 하반기까지 가더라도 좀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은 하더군요. 네. 일단 뭐 정제 마진이 뭐 한 일간으로 보면은 한 15달러까지도 올라왔다라고 하는데 지금 이제 한 11달러 수준을 좀 유지하면서 지금 손익분기점이 한 4에서 5불 정도 되는데 이 부분을 한참 넘어섰다는 부분이 아마 이제 모멘텀이 되면서 이제 올라오고 있고요. 2분기 실적은 다들 안 좋았고 발표한 쪽은 안 좋았고 아직 발표 안 한 기업들도 안 좋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3분기부터는 이 정제 마진 개선 효과가 반영되면서 이제 돌아설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게 그럼 과연 지속될 수 있을까라는 네네. 부분인데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정제 마진이 커지려면 유가가 아주 꾸준하게 그렇다고 급등하는 것보다는 좀 슬로우하게 계속 올라오는 게 가장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결국에 이제 이 정제 마진 그러니까 그 선물 가격이 급등락을 하게 되면 이게 정제 마진이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기업들을 운영하기가 좀 어려운데 이런 부분들이 아주 꾸준히 올라오기 때문에 지금은 지금 뭐 화면에서 보이는 것처럼 계속 지금 한 70불대 밑에서부터 꾸준히 이제 82불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이어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좋아질 건데 앞으로 그럼 원유 가격이 어떻게 될 거냐라는 부분인데 결국에는 사우디나 러시아가 주로 이제 감산을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 공급은 줄어들고 있는데 수요는 생각보다 견조하고 지금 현재 재고도 지금 많이 줄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좀 좋을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고 특히 이제 최근에 기상 이변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원유의 수요가 더 증가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 중국도 이제 좀 전에 뭐 여러 가지 경제 지표를 발표했는데 안 좋게 나왔죠. 근데 결국엔 경기 부양을 하겠다고 지금 소비 진작책부터 내놓고는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중국마저 돌아선다라고 하면 유가에도 부담을 줄 수 있다라는 부분 때문에 물론 이제 다른 업종들은 유가가 올라가서 피해보는 업종도 많이 있지만 정유주 입장에서는 꾸준하게 정제 마진이 회복되면서 실적으로는 좀 도움이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어서 여전히 이제 뭐 관련된 종목들을 보면 뭐 S-오일이라든지 GS 정도가 이제 그걸 반영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유가와 관련돼서 관련된 업종으로 얘기했던 게 정유기계 조선주란 말이죠. 그러면 유가가 이제 하반기까지 좀 강세라고 본다면 두 분께서는 아까 말한 세 개 섹터 중에는 어디에 조금 더 주목해야 될 걸로 보십니까? 아예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정유주를 보는 게 낫겠습니까? 염정 멘토 어떻게 보세요? 네, 뭐 저는 일단 국제유가가 하반기 연말까지는 지금 고유가가 어느 정도 지속될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고요. 하반기로 갈수록 아무래도 이제 국제유가 시장에서는 좀 성수기에 좀 진입을 하고 있고, 그리고 중국 수요가 사실 상반기에는 사실 생각보다 좋지 못했는데 수요가 좀 늘어날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최근에는 항공편 증편에 따른 항공유 쪽에서의 좀 수요도 늘어나고 있다라는 전반적인 상황에 맞춰서 일단은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가장 좀 직접적인 수혜는 저는 정유주 쪽을 보는 게 조금 더 좀 편하다라고 좀 보고 있고, 뭐 관련해서는 뭐 조선업종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조선업종은 직접적인 관련보다는 개별적인 모멘텀 또는 수주에 따른 부분으로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다라고 좀 보고 있고, 네. 국제유가가 좀 상승하다 보니까 지금 단기적으로 대한항공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또 항공주들도 좋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수혜 그리고 피해 업종들에 따른 좀 차별화된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건희 멘토는 어떠십니까? 예. 뭐 직접적으로 이제 정유주를 투자하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긴 한데 일단 저는 이제 조선주도 기회는 더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여전히 이제 조선주 같은 경우는 수주 잔고를 베이스로 해서 예전에 주가를 책정하던 거를 이제 실적 베이스로 가다가 지금은 다시 또 수주 잔고 쪽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뭐 2분기 실적이 어떠냐, 3분기 실적이 어떨 거냐라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이제 수주 잔고 추이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지금 또 하나 석유 가격이 오르면서 최근에 보면 현대미포조선 관련된 기사들을 한번 살펴보시면 이 석유 운반선, 석유 제품 운반선에 대한 발주들이 이제 막 나오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일본의 이제 MOL이라고 하는 회사가 대규모 발주를 했는데 일단 뭐 베트남 현대미포 베트남 법인뿐만 아니라 국내 이제 현대미포조선까지 같이 지금 수주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 이게 이제 석유 가격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정유는 먼저 돌아섰지만 화학 제품은 아직 돌아서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화학 제품까지 만약에 돌아선다라고 하면 수요는 대폭적으로 늘어날 걸로 보이고요. 그걸 이제 대비해서 이미 이제 석유화학 운반선 같은 경우는 이제 PC선 같은 경우는 이제 발주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현대미포조선을 좀 더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뭐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하반기로 가면서 소비주에 대한 관심을 주문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게 아마도 금리 인상이 끝나고 내년 초에는 금리 인하로 갈 가능성 뭐 이런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경기 침체가 생각보다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소비주에 대한 관심을 주문하는 분들이 계신데 소비주 한번 점검해 볼까요? 염정 멘토 어떠십니까? 소비주 쪽 어떤 부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식음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아마도 주문인 것 같습니다. 식음료 쪽 관련해서는 뭐 이번에 그 실적 발표가 나온 부분이 CJ 제일제당 말씀을 하시는 거 이제 그 중심으로 좀 말씀을 좀 드려보겠는데요. 일단 CJ 제일제당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이제 실적이 생각보다는 좀 긍정적으로 좀 나왔고요. 2분기 매출액이 4조 4천억 원, 영업이익 2,300억 원 정도를 좀 기록을 했습니다. 분야별로 좀 보게 된다면 일단은 뭐 식음료 쪽에 대한 부분이 가장 클 것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CJ 제일제당은 크게 식음료 쪽에 대한 비중이 한 40% 그리고 바이오와 그리고 FNN 테크라고 해서 뭐 천연맛 소재, 뭐 핵산 이쪽 관련된 비중이 약간 있고요. 그리고 이제 CJ 대한통운 쪽에 대한 비중이 좀 38%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CJ 대한통운 물류 쪽을 좀 제외하고 식음료 쪽에 대한 부분을 좀 보게 된다라고 하면 식음료에 대한 부분이 아무래도 경기와 좀 민감할 거기 때문에 식음료에 대한 부분을 보게 되면 최근에는 뭐 국내 매출도 늘어나고 있지만 아무래도 지금 해외 매출에 대한 비중이 좀 증가하고 있다라는 점이 좀 긍정적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북미 지역으로 해서 뭐 전체적으로 성장세가 13% 정도 진행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이에 따른 부분에서 이제 점차적으로 소비가 좀 안정화를 좀 찾고 있다라는 차원에서 CJ제일제당 최근에 주가를 바닥에서 조금 좀 돌려내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CJ주들이 동반해서 좀 많이 안 좋았었죠. 그런데 최근에 이제 조금씩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CJ 제일제당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제 뭐 실적 기반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최근에 조금 견해가 좀 나아지는 것 같긴 합니다. 이건희 멘토께서는 하반기로 갈수록 이 음식료 관련 주들 조금 힘을 낼 걸로 보고 계십니까? 일단 뭐 이게 경기가 살아나고 안 살아나고 이제 먹는 거는 필수로 먹어야 되는데 문제는 이제 그 주머니 사정이겠죠. 지금 물가는 많이 올랐는데 임금은 많이 안 오르고 우리나라 전반적으로 경기는 안 좋은 상황인데 국내는 생각보다 그래도 CJ가 가공식품 판매량이 회복했다. 근데 오히려 거꾸로 경기가 안 좋아서 가공식품이 더 회복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외식 물가가 너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냉동식품에 대한 수요가 더 늘어났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은 이제 일시적으로 긍정적일 수 있는데 지금은 아직은 저는 뭐 음식료가 대장으로서의 역할 아니면 차선호주로서의 역할을 하기에는 조금 더 기다려봐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CJ제일제당 여전히 이제 미국 진출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추이도 잘 지켜보셔야 될
지켜보셔야 될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지금 뭐 베트남이라든지 이쪽 진출하는 쪽도 여전히 좀 기대를 해볼 수는 있는데 아직은 주가상으로 보면 뭐 개인들이라든지 기관들이 적극적으로 아주 매수하기에는 네. 그냥 단기 낙폭 가대에 따른 반등 정도로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여기서 32만 원대를 다시 뚫어주지 못한다라고 하면 오랫동안 30만 원과 32만 원 사이에서 횡보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어서 바닥을 확인하는 과정이 한 번 정도 더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완전한 바닥은 아닌 것 같다 이런 말씀으로도 이해가 됩니다. 결국엔 단기 낙폭 과대에 따른 일시적인 반등 정도로 보고 있다. 조금 더 기다려봐야 될 것 같다 이런 의견을 좀 주시네요. 자,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엔터를 좀 봐야 되겠습니다. 엔터주들 최근에 또 꿈틀꿈틀거리면서 괜찮습니다. 그리고 뭐 위버스나 뭐 이런데 그 월간 접속자가 1,000만을 넘었다는 뭐 뉴스도 나오고 국내 K-팝에 대한 영향력은 여전히 크다라는 걸 저희가 그런 뉴스를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이제 다만 이제 어떤 회사에 접근하면서 저희가 조금 더 많은 수익을 올릴 것이냐 이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염정 멘터 엔터주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엔터주는 사실 고점 대비해서 지금 한 달여 가까이 좀 조정을 좀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저는 조정을 좀 기다리자라는 좀 방향으로 말씀을 드렸었고 탑픽은 일단은 하이브 그리고 JYP 엔터 두 종목을 중심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엔터주의 대세적인 상승기가 살짝 지났다라고 했을 때 실질적으로 그냥 대장주 중심으로 대형주 중심으로 접근하시는 게 맞겠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중소형주는 지금은 변동성을 좀 주의하셔야 될 때가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오늘 실적 발표를 했는데요. 실적 발표와 이제 컨콜을 통해서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단 2분기 실적에 대해서는 컨센보다 계속해서 잘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분기 실적이 계속해서 경신을 하면서 생각보다 좋게 나온 부분은 공연 매출에 대한 부분과 앨범 판매량에 대한 매출이 생각보다 좋았다라는 부분입니다. BTS의 공백은 사실 무색할 만큼 다른 아티스트들이 제 역할을 더 예상보다 더 잘해주고 있기 때문에 하이브 역시 고른 아티스트들의 성장세가 보여질 수 있고요. 그리고 하이브의 가장 또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면은 플랫폼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이제 위버스에 대한 부분이 좀 강조가 됐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컨콜을 통해서 위버스의 유료 전환이 네네. 좀 다소 좀 연기될 수 있을 거다라는 또 이슈가 있으면서 오늘 장중에 장 초반에 5% 가까이 급등하다가 마이너스 5%까지 좀 변동성을 크게 키우면서 하락을 했고 지금은 다시 한번 또 보합권까지 올라오면서 장중 변동성을 좀 키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장중 변동성을 좀 키우고 있다라는 그 자체가 지금 엔터주들에 대한 전반적으로 지금 다시 또 재진입 시기일까에 대한 좀 의문을 저는 좀 하고 있고요. 일단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25만 원 선을 단기적으로 바닥권을 좀 잡았는데 네네. 25만 원 언저리 25만 원 조금 밑으로 내려간다라면 적극적인 매수 시점이 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JYP 같은 경우에도 비슷하게 가고 있는데요. 일단 12만 원 선을 전후로 해서 저는 매수 시기 접근을 좀 하셔야 된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엔터사 전반적으로 지금 뭐 2분기 실적 당연히 좋을 거기 때문에 2분기 실적보다는 앞으로 또 하반기 실적 이에 대한 성장률 자체가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느냐라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 중심으로 네. 접근을 하시는 게 맞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위버스의 유료화가 뒤로 밀리긴 했습니다만 이렇게 월간 사용자가 많다는 거는 저희가 쿠팡으로 보면 되겠죠. 예전에 쿠팡이 무료로 하다가 그 뭐 유료하면서 바로 실적 전환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잠재력은 이제 크다는 건데 이게 투자자들 입장에서 빨리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건 것 같기도 하고요. 이건희 멘토께서는 엔터주 전반적인 투자 의견을 좀 얘기해 주시죠. 일단 뭐 전반적으로 지금 많이 오른 상황에서 좀 옆으로 횡보하는 모습이죠. 어떻게 보면 박스권을 만들고 조정이 좀 나오고 일부 종목들은 그런 과정인데 이 과정을 한번 거치고 실적이 올라와서 확인하고 다시 가야 되는 상황이 나와야 되는데 일단 주가는 좀 먼저 많이 올랐다. 그래서 좀 옆으로 횡보하는 분위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한 번 더 밸류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오늘 위버스 문제 연기 문제 때문에 멤버십 관련돼서 내년으로 연기했다. 유료 멤버화를 이제 내년으로 연기했다는 얘기가 나오자마자 뭐 한 7% 가까이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네. 고점 대비하면 거의 한 10몇 %가 빠진 겁니다. 근데 그 얘기는 뭐냐면 여전히 이 높은 밸류를 더 이제 정당화 시켜주기 위해서는 그쪽에서 뭔가 이제 돈을 버는 흐름이 나와야 된다. 특히 하이브 같은 경우는 다른 엔터주 대비해서는 좀 많이 고평가되어 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그게 결국엔
위버스라는 플랫폼이 붙어 있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런 플랫폼에 대한 이제 유료화 요구가 더 이제 강해지는 거고요. 주주 입장에서는. 근데 아직까지 하이브 입장에서는 좀 더 회원을 많이 모집하고 더 활성화시킨 다음에 유료화를 하는 게 더 이제 전략적으로 좋다라고 판단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할 텐데 이거 부분을 저는 30만 원대까지도 언제든지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지만 여기서 이제 한번 고점을 뚫고 나가려면 좀 더 힘이 필요하기 때문에 플러스 알파가 될 수 있는 뭔가 이제 호실적인 계기가 될 수 있는 뭔가 이벤트가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면 당분간은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두 분 중은 그 엔터주의 탑픽은 뭘로 보십니까? 지금 저희가 위버스 때문에 하이브 위주로 좀 얘기는 했는데 염장 멘토는 탑픽은 뭘로 보고 계세요?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일단은 실적과 앞으로의 성장성을 고려했을 때는 하이브 그리고 JYP 엔터 두 종목을 본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고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뭐 단기간에 좀 급등한 상승한 부분에 대한 좀 부담감은 없지 않아 있지만 그래도 가장 네. 엔터주 중에서의 가장 성장성 그리고 앞으로의 좀 엔터주의 미래를 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건희 멘토의 탑픽은 뭡니까? 저도 뭐 하이브를 탑픽으로 보고 있고요. 가장 포트폴리오가 가장 안정되어 있고 일단 엔터테이너들, 이제 아티스트들의 라인업이 워낙 잘 짜져 있고 네네. 이런 부분들, BTS의 공백을 느낄 수 없을 정도까지 잘 되어 있다라는 부분은 이제 구조를 잘 갖추고 있다. 그리고 이제 또 위버스라는 플랫폼이 이제 돈을 벌기 시작하면 엄청난 하마가 될 수도 있다라는 부분에서는 여전히 하이브를 탑픽으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두 분이 가져오신 유망주 확인하는 시간으로 들어가 보죠. 오늘 두 분이 가져오신 유망주 보겠습니다. 염정 멘토께서는 클리오를 선택하셨네요. 국내 온오프라인 채널이 확대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투자 포인트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건희 멘토께서는 SK네트워크스 2분기 실적 개선세가 가속화되고 있다. 이 얘기는 하반기까지도 이제 실적이 좀 좋아지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클리오부터 투자 포인트 확인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8월 실적주 막바지로 좀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부분이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클리오 역시도 이제 색조 화장품 국내 회색 색조 화장품 대표적인 브랜드로서 2분기 매출액 800억 원을 돌파를 했습니다. 분기당 매출액 800억 원 돌파한 부분은 처음이고요. 최대 매출을 분기당 경신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연간으로 봤을 때도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는 연 매출액 2,700억 원 정도 나왔는데요. 올해는 한 3,300억 원까지 점프업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앞으로도 비슷한 성장 속도를 좀 이어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매출처 그리고 다양한 브랜드 라인업이 좀 되어 있는데요. 네. 국내 온오프라인을 채널이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프라인 쪽은 이제 올리브영이라는 가장 강력한 매출처가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홈쇼핑 라인에서도 최근에 이제 급속한 성장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최근에 색조화장 관련해서 색조화장 전문 브랜드 그리고 ODM 기업들 중심으로 주가 상승이 좀 크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사실은 클리오의 가장 큰 네. 클리오를 가장 큰 고객사를 두고 있는 데가 뭐 CNC 인터내셔널 같은 코스맥스 이런 OEM 업체들인데요. 이런 업체들의 최근에 실적이 다 이러한 클리오의 실적에 대한 부분에 기반이 되어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부분은 상대적으로 실제적으로 이제 클리오 같은 종목은 주가 상승이 조금 아직 좀 더딘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내 시장뿐 아니고요. 해외 시장에서도 지금 고성장 이어져 가고 있는데 최근에는 뭐 일본이라든지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국내 화장품의 수요 그리고 인지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에서의 해외 전체 비중이 클리오의 전체 매출 비중의 해외 비중이 34% 정도 되고요. 미국 시장에서의 성장률이 작년 대비해서 94% 정도로 고성장세를 이어가는 만큼 안정적인 국내를 기반으로 해서 해외 성장세에 이어지는 안정적인 실적 성장세가 이어지는 네네.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시장이 조정받는 동안에 화장품 관련주들이 조금 주목받으면서 주가가 2, 3일 좀 올랐지 않습니까? 오늘 좀 조정을 받고 있는데 여기서 또 조정 구간으로 들어가지는 않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오히려 이제 앞서 말씀드린 ODM 업체들 같은 경우 그리고 뭐 실리코톤 같은 유통업체 같은 경우가 최근에 이제 급등한 부분에 대한 조정을 받을 수 있을 거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클리오는 지금 이미 조정을 좀 이미 많이 받아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뭐 조정보다는
뭐 보합이나 아니면은 다시 좀 반등이 좀 가능한 시장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목표가하고 선절가 하단에 나가고 있습니다. 클리오 염정멘토가 제시한 목표가는 28,000원, 선절가 17,000원이니까 투자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건희 멘토가 가져오신 SK네트워크스에 대한 투자 포인트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SK 네트워크스 하면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SK 그룹의 그 상사 회사 옛날에 이제 그렇게 시작을 네네. 했는데 일단 네트워크스가 이제 예전에는 뭐 주요 사업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이 했는데 그 휴대폰 판매 이런 사업도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주 비즈니스가 좀 바뀌었죠. SK 렌터카라든지 SK 매직, SK 일렉링크 이제 전기차 충전 관련된 사업도 지금 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엔코아라는 회사를 이제 인수를 했는데 지분을 한 88.7%를 885억에 인수 결정을 했습니다. 7월 달에. 이제 아직 인수 과정 중이고요. 인수가 완벽하게 이루어지면 이제 이런 자회사들의 네트워크를 같이 연결해서 시너지를 내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이거에 이제 AI도 접목시켜서 같이 이제 좀 더 좋아지게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근데 지금 2분기 실적도 굉장히 잘 나올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매출은 전년 대비 한 12% 늘어난 2조 4,016억인데 가이던스가 2조 3천억 되니까 한 좀 거의 비슷하게 나올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영업이익은 한 603억 정도로 이제 예상을 하고 있는데 네. 가이던스상으로 한 470억 되니까 사실은 작년보다는 뭐 가이던스대로만 나오더라도 한 40% 이상 그 지금 예상치로 보면 한 50, 60% 가까이 증가하는 건데 일단 매출과 매출은 비슷하게 나오는데 실적이 더 늘어났다는 부분은 이제 영업이익률이 좋아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저는 또 하나 주목해 보는 건 SK 네트워크스를 제가 한 4월부터 팔로우를 계속 해봤는데 네네. 기관들의 수급이 예사롭지 않다라고 봤고요. 근데 지금 한 6월부터 보더라도 약 한 890만 주를 계속 샀습니다. 6월부터는 거의 안 쉬고 매일 샀다. 뭐 꾸준하게 이제 한꺼번에 많이 사는 게 아니라 그냥 꾸준히 계속 사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부분이고요. 뭐 어제까지도 계속 샀기 때문에 오늘 이제 장중에 잠깐 급등을 하고 조금 빠지긴 했지만 여전히 이제 급등 이후에 좀 상승 이후에 옆으로 좀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다시 한번 고점을 돌파하면서 나갈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목표가하고 선절가 제시가 됐습니다. 일단 기관의 수급까지 우리가 좀 살펴보자라는 말씀이세요. 올 연초부터 기관의 수급이 좋아져서 그런지 꾸준히 조금씩 SK네트워크스가 상단을 올려오고 있었거든요. 여기서 조금 더 고점 돌파하고 갈 수 있겠다라는 게 이건희 멘토의 의견이니까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목표가 7,600원, 선절가 5,800원 제시 받았습니다. 자, 두 분과는 여기서 마무리를 짓죠. 염정 멘토 그리고 이건희 멘토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